한 여사는 못하는 것이 없어. 제가 왕년에 또 하는 등 했죠.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팔방미인 명숙 씨. 아이고 세상에 뭐가 이렇게 예뻐? 며느리가 싸졌죠. 우리 며느리가 좀 야무져. 다들 봐요. 맛있겠다. 어르신들끼리 모이면 빠지지 않는 게 자식 자랑이죠. 좋네. 언니 얼른 와. 아니야, 나 점심 약속 있어. 하나 먹고 가지. 어디 좋은 데 가? 네, 좋은 데 갑니다. 나 먼저 갈게. 그럼 내일 봐. 예. 그런데 어째 명숙 씨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잠시 후 공중 화장실을 찾은 명숙 씨. 옷을 갈아입은 모양인데 어째 더 추레해졌습니다. 약속이 있다더니 왜 이런 차림을 한 걸까요? 그런데 웬일인지 놀이터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명숙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모래를 먹는 건가요? 유나 여기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봐. 알았지? 가만 있어. 지나가던 행인이 보다 못해 달려갑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할머니 여기서 이런 거 드시면 탈나요. 드시지 마세요. 어머머. 자, 왜 이러신데? 친구들 앞에서 환한 미소를 잃지 않던 명숙 씨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마치 딴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매일 모래를 먹어야만 사는 할머니. 그 기막힌 사연이 지금 공개됩니다. 올해 71살의 명숙 씨는 2년 전부터 아들 내외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늦으셨네요. 저녁은요? 됐다. 생각 없다. 어머니 진짜 요즘 왜 저러셔? 아, 하루 이틀이야. 신경 끊어. 분위기가 냉랭한 게 아들 내외와 영 사이가 좋지 않은 모양인데요. 혼자 방으로 들어와서 잠자리에 드는 명숙 씨. 그런데 오늘 뭐 했냐고? 다방 가서 차 마시고 수다 떨고 그랬지 뭐. 근데 어디 아픈 데는 없지? 이번 주말에 한번 안 올래? 마치 누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얘기를 건네는데요. 밤늦게 누구랑 통화하세요? 아니, 그런 적 없다. 얼른 주무세요. 불 꺼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치미를 떼는 명숙 씨. 아무래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듯합니다. 일주일 후. 명숙 씨 배가 많이 아픈지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애미야. 또 소화 안 되세요? 이거 주세요. 이건 되게 아니야. 아무래도 나 병원에 좀 갈 것 같아. 어머니 좀 참아보세요. 애미야, 나 죽어. 생각이 타네? 허허, 그 며느리 참 시어머니가 죽겠다는데 생선이 문제입니까? 오, 나왔어. 어머니.
왜 이러세요? 어머니! 급기야 정신까지 잃고만 명숙 씨. 아들 레위가 다급히 어머니를 업고 집을 나섭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명숙 씨는 긴급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놀라운 얘기를 꺼냅니다. 아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혹시 최근에 어머니께서 사막 여행에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사막 혹시 그러면 공사장 같은 데서 일하셨나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어머니 윗속에 모래가 아주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모래가요? 네? 그 날카로운 모래 때문에 곳곳에 천공이 생겼고 그 식도가 아주 다 얼었습니다. 모래 때문에 위에 구멍이 날 정도였다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들 레위는 정말 어머니의 상태를 몰랐던 걸까요? 한 달 후 이제 죽도 먹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명숙 씨. 그런데 무슨 일인지 얼굴이 영 어둡습니다. 네. 그때 한 남자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저 한명숙 씨 보호자 되시나요? 아, 네. 밖에서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아니, 무슨 일로? 잠시만요. 잠시만요. 무슨 일인지 아들 레위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는데요. 어머니가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일까요? 보험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좀 보시죠. 남자가 건넨 것은 몇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사진 속에는 모래를 먹는 명숙 씨의 모습이 포착돼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이게 무슨... 당신 이거 어디서 왔어? 더 잘 아실 텐데요. 두 분이서 지금 어머니 보험금 노리고 꾸민 일 아닙니까? 아들 레위가 어머니를 이용해 보험 사기를 벌였다니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보험사는 보험 청구서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근데 도통 얘기를 안 해요. 가족들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어쩌다가 윗속에 이렇게 모래가 많이 있는지 정말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많은 양의 모래가 윗속에서 발견됐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보험사 측은 할머니와 가족들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아무래도 조사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수술비와 입원비에 해당하는 보험금 500만 원을 선 지급한 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생활 반경과 주변에 모래가 있을 법한 곳을 샅샅이 뒤진 결과 놀이터에서 목격자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목격자는 매일같이 모래를 먹고 가는 할머니라며 안 그래도 방송국에 제보하려 했다면서 찍어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보험사 직원은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인 보험 사기라고 확신을 하게 됐고요. 가족들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어머니에게 일부러 모래를 먹도록 시켰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보험사 측의 주장대로 정말 아들 레위가 꾸민 일일까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곧 조사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도 계시죠. 그런데 그때 아니에요. 아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시킨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다 말할게. 예? 내가 다 말할게. 무슨 말씀하시죠? 착한 애들이에요. 사실을 말하겠다며 눈물로 호소하는 어머니.
대체 명숙 씨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5년 전 명숙 씨는 사고로 남편을 잃고 행상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넷이면 뭘 합니까? 장성한 자식들은 어머니 품을 떠나 뿔뿔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님? 현준이님? 아들이 오기로 한 모양인데요. 그런데 황명숙 씨 되시죠? 예, 퀵인데요. 강현우 씨가 보내서 왔습니다. 기다리던 아들 대신 선물만 도착했습니다. 많이 서운한 얼굴인데요. 실망이 컸던지 밥 한 술 삼키는 것도 힘겨워 보이는 어머니. 그런데 이게 다 뭡니까? 어머니의 초라한 밥상 앞에는 손수 만든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어머니의 69번째 생일입니다. 네 아들과 함께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싶었던 어머니. 명숙 씨가 기다린 것은 선물이 아닌 아들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역시나 못 오겠다는 아들의 연락. 예, 못 올 수도 있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식들을 보지 못한 것이 벌써 몇 년째였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기다리다 못해 아들네 집을 찾은 명숙 씨.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막내는 김치 떨어졌을 텐데. 그런데 갑작스런 통증으로 길에서 혼절을 하고 맙니다. 다행히 행인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이게 무슨 아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은 일 아니야. 참. 여기 맞아? 아니 맞네 맞아. 어머나! 많이 아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왔어? 아유, 참. 바쁜데 뭐 하러 들고 왔어? 아이고. 엄마 괜찮아? 어? 엄마 괜찮아. 아유, 다들 놀랬겠다. 엄마 이렇게 될 때까지 형도 도대체 뭐 한 거야 지금? 엄마, 우리 집으로 와. 엄마 우리 집이 편하지? 아니야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몇 년 동안 얼굴도 비추지 않던 아들들이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에 한달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자식들을 보게 되자 아픈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았던 어머니. 그날 이후 명숙 씨는 큰아들 레위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바쁜 큰아들 레위는 늘 집을 비웠고 다른 세 아들들은 어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의 외로움은 날로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녀왔어요. 아니 또 어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아지야, 나 어지러지라고 머리가 핑도르게.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내일 아침까지 상태 좀 지켜보죠. 주무세요. 주무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어째 좀 반응이 냉랭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민아. 야, 어머니 또 그러신다. 한두 번 아니잖냐. 굳이 올 필요 없고, 그래. 골프 한번 나가자. 알았어. 들어가. 어머님 도련님한테도 전화하신 거야? 아이 참 노인이 괜히 참. 아무튼. 자식들을 1년에 한두 번밖에 볼 수 없었던 어머니는 늘 아들들이 그리워했는데요. 그나마 아프다고 하면 자식들이 찾아오니까 어머니는 2주에 한 번꼴로 꾀병을 부려 일부러 입원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들들은 점점 지쳤고 나중엔 아프다고 해도 아예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졸지에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한 것인데요. 결국 어머니는 진짜 병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려 한 달간 복통을 참아가면서 모래를 먹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맹장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한 거죠. 더욱 안타까운 점은 자신의 이상 행동 때문에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연락이 갈까봐 신분을 감추고 추레한 행색을 하며 이상한 할머니처럼 굴었다고 합니다. 우리 애들은 보험 사기칠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예? 선생님, 한 번만 좀 해주세요. 한 번만 좀 해주세요. 한 번만 좀 해주세요. 한 번만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보험금을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들이 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괜한 짓을 해서 너희들 잘못하면 어떡하니? 어떡해? 결국 보험사 측에선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참작했는데요. 애초에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가입을 해지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큰아들 내외가 모시고 있으며 세 아들들이 매주 번갈아가며 어머니를 뵈러 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말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이는 자식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과 마주보고 함께 웃는 시간이 어머니를 가장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